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어랑 한국어의 대표적인 차이점 하나가 인사말인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는 보통 가장 흔한 인사말이 How are you잖아요. 근데 How are you라고 물어보고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를 보시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보통 상대방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보통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진 않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안녕하신지 그 답을 듣고 싶은 날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 증시에 시달리셨을 여러분들이 정말 안녕하신지 궁금해지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는 미주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현금을 두둑히 보유하고 계셔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폭락장에 좀 가슴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좀 꼴보기 싫은 차트긴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봐야겠죠. 일단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정말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 S&P 500을 이루는 500개 기업 중에 상승한 종목의 수는요, 사실 20개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의 완벽한 하락장이었다. 모든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떨어진 종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끔찍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시장의 폭을 잠깐 점검해 보시죠. 어제만 해도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던 단기적인 추세가 좋았던 종목의 퍼센티지는요, 5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44.13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거의 56% 가까운 주식이 단기적인 추세가 좋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도 많이 변했죠. 어제는 68.78%의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은 추세를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60.4%만이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시장의 한 40%는 장기적인 추세도 좋지 않다. 이렇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폭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이유는요, 과연 시장에 있던 돈이 몽땅 빠져나가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죠. 다음에는 빅스 지수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가 이제 38.57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빅스 차트는 3년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3년 동안 빅스가 이렇게까지 치솟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2022년 하락장에도 빅스 지수가 이렇게까지 급상승한 적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극적인 공포감을 느낀 이후에 가장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이제는 공포지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3년간 보이지 않던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공포지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공포 탐욕 지수가 좀 높은 편이다. 조금 더 떨어져야 그때가 바닥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19까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극적인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극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요,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요, 캐피출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항복을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웬만한 가슴이 아니면 주식을 다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요, 더 이상 주식을 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사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드디어 서서히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죠. 어제 하루 동안 다우존스는 2.6% 떨어졌고요. S&P 500은 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3.43% 폭락을 했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어제 장중에는요 거의 마이너스 5.5, 5.6 그리고 6% 가까이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따라서 어제 하루 동안 사실상 장중에 찍었던 최하점에 비하면 많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러셀 2000도 어제 만만치 않았는데요. 3.33% 떨어지면서 거의 테크주랑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두 종목이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가장 위에 있는 비트코인은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55,910 정도에 가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AMD가 사실상 미준 탑픽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75%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추세가 그나마 괜찮았던 종목은 브로드컴 마이너스 1.21%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마이너스 1.27, 앱러빈 마이너스 2.30,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가 마이너스 2.53, 메탑 마이너스 2.54, 팔란티어 마이너스 2.63, 이머전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2.87, 아이시어즈 러셀 2000 ETF 마이너스 3.2,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3.27, 아이트론이 마이너스 3.72, 테슬라 마이너스 4.23, 알파벳 마이너스 4.45, 제타 마이너스 4.61, 엔비디아 마이너스 6.36,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가 마이너스 9.67, 마지막으로 B2가 28.95%나 폭락을 거듭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했던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증시의 조정은 과연 끝났을까? 아니면 아직도 한참 더 떨어져야 되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런던, 도쿄에 이르기까지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환영하기 시작하자마자 경제지표 부진, 기업 실적 부진, 포지션 확대, 계절적 추세 악화 등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다. 퍼펙트 스톰은 뭐냐면요, 완벽하게 악재가 같이 겹친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됐죠. 두 번째로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포지션의 확대는 뭐냐면요, 더 이상 들어올 매수 자금이 없다는 거죠. 이미 많은 자금이 시장에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팔 사람만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 계절적인 추세의 약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 보통 8월달, 9월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계절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가 모두 겹치면서 어제, 그제, 그리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S&P 500 지수는 낙폭을 일부 줄였지만 거래량 강세 속에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월가의 공포 게이지인 빅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 가장 커다란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까 우리가 빅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 살펴봤죠.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수준보다 빅스가 높았던 것은 팬데믹 기간이 유일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그때만큼 공포감이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 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톨스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켈리 콕스의 주장이고요. 적어도 아직은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위험지대에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아직 깨진 것은 없지만 깨지고 있으며 연준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경제는 괜찮지만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고요. 시장이 겸하고 있는 것은 강세 포지션이 풀리는 것이다. 연준의 항복 신호, 그리고 경제 성장의 시기적절한 증거, S&P 500의 200일 이평선의 성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바닥이 올 수 있다는 신호를 주시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세 포지션이 풀린다. 이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너무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매수 물량보다는 빠져나가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연준의 항복
회복 신호. 그 얘기는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린다 이러한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의 시기적절한 증거. 따라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표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의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장기적인 하락, 베어마켓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S&P 500, 200일 이평선은 많이 남았습니다. 스파이 ETF에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모멘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파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평선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죠. 무빙 에버리지를 보시면 지금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은 깨졌잖아요. 하지만 100일 이평선은 아직까지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일 이평선까지는 아직까지 6.7%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가 깨지면서 베어마켓으로 접어들기에는 아직까지는 단단한 지지선이 남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S&P 500 지수는 3%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낙폭을 8.5%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공식적으로는 조정이 아닙니다. 조정장은 보통 10% 이상 떨어지는 장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극적인 공포감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조정장이 진입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약 10% 하락했고요. 트레이더들이 인기 있는 캐리 트레이드를 풀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는 매도 물결이 일어났고요. 토픽스, 일본의 주식시장 지수는 12%나 폭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12% 폭락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따라서 1959년 이후에 3일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캐리 트레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웨두부시 기사에서 잠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캐리 트레이드. 일본 엔화와 관련된 캐리 트레이드는요. 투자자가 엔화처럼 금리가 낮은 통화로 돈을 빌려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 전략을 얘기합니다. 일본의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엔화가 이러한 거래의 매력적인 자금 조달 통화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전략이 인기를 끌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로 금리였죠. 아직까지도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따라서 엔화를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이러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메커니즘을 설명해 놨는데요. 일단은 엔화를 차입하는 거죠. 투자자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출금을 통해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차입한 자금은 미국 주식이나 채권 등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를 한다. 물론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자금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 엔화 대출에 대한 낮은 이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률이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엔화 캐리 트레이드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한 자금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에 일본 은행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이 이제 돈을 갖고 빠져나간다. 따라서 엔화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엔화로 투자하고 있었던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퍼 탱글러 인베스먼트의 낸시 탱글러는요, 다음과 같이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전문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매수하는 것이 항상 수익을 냈다.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의 친구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차트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뭐냐면 한 달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미국 증시가 7% 이상 급락한 이후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 이후의 수익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죠. 1955년도 보이고요. 1928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그리고 2027년, 2014년. 자, 이렇게 다양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수가 7% 이상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이후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1.81% 평균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중간값은 플러스 1.38이었고요. 자, 그리고 한 달 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2.88% 올라갔고요. 중간치는 플러스 4.64. 그리고 3개월 이후의 주가 수익을 보시면 무려 평균적으로 7.32%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중간치는 플러스 6.10%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한 달도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주가가 8%나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3개월 정도 기다리면 아마도 미국 증시는 한 6%에서 7%
이상 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 급락은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일부 저명한 약세론자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JP 모간의 미슬라브 마스테츠카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기업 활동의 약화, 채권 수익률의 하락, 수익 전망의 악화로 인해서 주식이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요, 불리한 위험 보상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 얘기는요, 리스크에 비해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뭐냐면요, 기업 활동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의 악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한다.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사실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매력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시장의 베테랑인 에드 야디니의 의견인데요. 현재의 주식 매도세가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를 피했었던 1987년의 폭락과 유사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1987년에도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폭락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경제는 탄탄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1987년과 매우 흡사하다. 주식시장 폭락은 기본적으로 단 하루 만에 일어났었고 그 의미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졌거나 곧 빠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리세션의 공포가 확산돼서 주식은 폭락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시 회복을 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프린시팔 자산운용의 의견이고요. 지속적인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엔화가 안정화를 해야 되고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야 되며 또한 견조한 데이터 발표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많은 촉매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촉매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UBS 투자은행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골디락스 거래를 탈선시키는 R자의 복귀라는 복잡한 상황이다. R은 뭐냐면요, 리세션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동안 골디락스를 꿈꿔왔던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리세션의 확률이 커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소형주 로테이션에서 목격했던 것과 유사하게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움직임의 정도가 분명히 악화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주식시장에 매수 물량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들어올 물량이 없는데 빠져나가는 돈만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오늘날의 차이점은 거시적인 관점과 실적 관점에서 모두 위험 프리미엄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펀더멘탈이 있다는 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거시적인 수치를 봐도 사실상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느낌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인공지능의 붐을 타고 많은 실적을 향상시키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받침되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 서비스고요. 키스 레너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기에 매우 강세를 보인 후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확장돼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고 약간의 악재가 겹쳤다. 따라서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다. 어닝이 대박이 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 사례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4월의 급격한 반등, 늘어난 투자 심리, 계절적인 약세를 보이는 시기로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월과 하반기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상반기처럼 무조건 쭉 올라가는 이런 장세는 어렵다는 거죠.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요, 증시가 상반기에 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연말까지 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9% 정도 전형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24년처럼 전반기에 시장이 막 달리게 되면요, 후반기에는 나중에 다시 반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 9% 정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 이러한 하락세를 지적하는 거죠. 특히 지난 40년 동안 S&P 500 지수는요, 연중에 평균 14%의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여전히 평균 13%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40년 중에 33년, 즉 83%의 기간 동안 상승을 했다라고 긍정적인 역사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항상 불편하고 일반적으로 나쁜 소식이 수반되지만 하락은 주식시장에 대한 입장료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이 얘기는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해야 다른 자산보다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13%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연중에는요, 항상 14%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06년 같은 경우는 결국은 16%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지만 연중에는 8% 정도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09년에는 결국은 26% 올라갔지만 연중에는 28%나 하락한 바가 있다. 자, 여기도 15% 올라갔지만 16%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2013년에도 결국은 3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지만 연중에는 6% 떨어진 전력이 있고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평균적으로 13% 올라가는 게 미국 증시지만 그게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가는 수는 아니고요. 지그재그라는 거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따라서 연중에 보통 10% 이상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예산 일이다라고 긍정적인 역사의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오픈하게 되면요,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마켓의 캐피큘레이션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빅스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공포 탐욕 지수를 봐도 이제는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제는 살 사람만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저점이 형성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팔란티어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멋진 완벽한 어닝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팔란티어는 인공지능 수혜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인공지능이 실제한다. 기업들은 인공지능으로 정말로 매출과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증거가 하나 다 추가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멋진 어닝 발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팔란티어가 어느 정도로 좋은 어닝을 발표했는지 직접 한번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닝 결과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면요, 2분기의 비일반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은 0.09달러를 보고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0.01달러 상회했고요.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6억 7,813만 달러를 보고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27.2%를 찍었고요. 전망치를 2,571만 달러 상회했다. 멋진 매출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분기 3개월 동안 1,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가 무려 27건이나 성사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요, 1,000만 달러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커다란 대형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그만큼 팔란티어의 제품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게다가 고객사의 수를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1%나 고객사가 증가를 했고요. 3개월 전과 비교해서도 7%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또한 대형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한 거죠. 팔란티어의 주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이유로 해서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연장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고요. 애널리스트들과의 어닝콜에서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요, 팔란티어의 이번 수익 보고서는 역사적인 보고서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한 카프는 지금이 미국에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고요. 세계는 중동에서 매우 심각한 폭력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긴장이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시기에 우리의 역할이 크다. 팔란티어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또한 2024년 매출 가이던스를 27억 4천만 달러에서 27억 5천만 달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7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멋진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자, 또한 올해 조정 영업이익 전망치를 9억 6,600만 달러에서 9억 7,40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8억 8,29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영업이익도 너무나 좋다. 매출도 많이 올리고요. 게다가 우리는 비용 관리 잘하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카프는 월요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란티어의 군사사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힘과 지배력은 보존되고 방어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프는 또한 1년 조금 전에 출시된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비즈니스를 이미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죠. 따라서 주가는 24.09달러로 마감된 이후에 연장 거래에서 약 1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군의 모든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미국의 AI 역량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기여되는 12개월간의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추가했고요. 팔란티어는 최근 상업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년 대비 무려 33%나 증가한 3억 7천만 달러의 상업용 매출을 기록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였다고 합니다. 또한 6월 분기 정부 매출은 3억 7,100만 달러로 23% 증가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6월 분기에 3억 4,660만 달러의 정부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멋진 매출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두 가지 모두 급상승하고 있죠. 따라서 정부 매출도 23%나 급등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업 매출은 무려 33%나 증가했다.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해당 분기 매출은 합이 27% 증가한 6억 7,800만 달러고요. 월가의 예상치인 6억 5,280만 달러를 쉽게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순이익은요. 1억 3,400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8,28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지금 전망치에 비해서 너무나 멋진 실적을 완벽한 수치를 발표한 거죠. 팔란티어의 최고 재무 책임자 데이빗 글레이저가 나오는데요. 월요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S&P 500 지수의 편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실적을 통해서 S&P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S&P의 결정에 달려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조만간 팔란티어는 또 한 가지의 호재가 남아있습니다. S&P 500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어닝 결과도 너무나 좋았지만 한 가지의 미래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미국 증시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항상 미국 증시를 믿는 투자자들한테 멋진 수익을 안겨줬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력,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미국 주식,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과거를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건재하다.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